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보자 플러스 심리학자 플러스 게다가 머리까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악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진짜 최악의 조합은 그게 아니죠. 진짜 최악의 조합은 이겁니다. 초보자, 귀 얇은 사람, 그런데다가 욕심 많은 사람, 이게 진짜 최악의 조합이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뭐 막말로 말해서 투자를 못했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심리학자가 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초보자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초보자이면서도 귀가 얇고, 게다가 욕심까지 많다. 이러면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질러버리죠. 신중한 생각 없이 그냥 질릅니다. 왜냐? 그냥 내가,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게다가 귀까지 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들으면은 진짜 그거 같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생각까지 하면서 하죠. 막 질를 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내가 감이 좋아. 돈에 대해서 내가 감이 좋아. 또는, 이번에는 진짜 느낌이 왔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본인의 성격, 귀가 얇은 본인의 성격과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욕심까지 결합해서 만드는 마음의 음성이죠. 그게 정말 직감이 좋거나 어떤 감각이 좋은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조이팔 사건 같은 거. 조이팔 사건도 마찬가지 역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사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7조 원입니다. 7조 원. 지금 삼성전자가 상속해 주는 게 18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를 통째로 상속하는데 돈이 18조예요. 그런데 조이팔 한 사람이 7조 원을 사기쳤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피해자는 무려 몇 명이냐? 7만 명입니다. 7만 명. 7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오늘 한번 봤더니 오늘까지 누적 우리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돼가고 있잖아요. 이 누적 확진자가 2만 7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7만 명이 피해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피해자들, 물론 조이팔이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보자죠. 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덥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특히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이 한 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상승 곡선에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뭐랬든 다 올라탄 사람과 아직까지 올라타지 못한 사람과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박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현실이잖아요. 이제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잖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뭔가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미 박탈감이 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방에 이 사람들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거기에다가 공부도 많이 안 했죠. 초보자죠. 그런데다가 이제 귀까지 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휙 빠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격차가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다 돈 번 사람들만 있느냐? 사실은
실패한 사람, 안 보이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도, 그래도 안 보이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 바로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자이고, 귀가 얇고, 욕심은 있고. 이런 속성, 인간의 이런 속성이 더 심한 사람은 있고 좀 덜한 사람은 있을 뿐이지 이런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떡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산 게 좋은 데를 샀으면 또 문제 없는 데를 샀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 산 것이 잘못된 걸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향이나 기질이나 실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운이 좋았고 누구에게는 운이 나빴고 게다가 그런 운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초보자, 귀 얇은 사람,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면은 제발 본인이 본인의 그런 성향을 인정해야 돼요, 일단. 아, 나는 귀가 얇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일단. 며칠 전에 저희 회원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한 1년 전쯤에 상가를 사도 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가가 되게 좋은 상가예요. 좋은 상가라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분석을 좀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물론 분석을 먼저 해옵니다. 그럼 분석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쫙 봐요. 다 보는데 전혀 잘못된 분석이에요.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이건 수익이 안 나옵니다. 사면은 매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이분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다른 물건을 또 가져왔어요. 본인이 막 또 분석을 해서 이건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또 봤어요. 안 됩니다. 또 가져왔어요. 또 안 됩니다. 3번을 제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가인데 하나는 싼 지하상가, 하나는 3층 병원이 들어오는 상가, 하나는 1층 상가, 마지막 1층 상가를 가져왔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하상가는 이렇게 싸니까 게다가 이게 지하철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도 나쁘지 않고 싸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3층은 3층이지만 병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1층은 1층인데 뭐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됐겠어요? 제가 왜 다 안 됐다고 그랬겠어요? 그런 이점이 다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점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 원 버는 상가다. 1년에 600만 원이 나오는 상가다. 그러면 1억이면 6%잖아요. 그것에 대한 매가가 1억이다라면 6%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 원 나오는 상가인데 이게 매가가 5억이야.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지하라서 괜찮다, 병원 들어와서 괜찮다, 1층이라서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진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심은 뭐였냐면, 그때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왜 원망스러웠냐면, 아니, 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래. 저것도 안 된다고 그래. 다 자기 못하게 하니까 막 성질이 나더래요. 속으로. 성질이 나고 아니 그럼 뭐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성질이 나더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상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는 두 개는 여전히 공실이고 지하와 3층은 여전히 공실이고 들어오려고 했던 병원은 안 들어오겠다 합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던 병원은 그거를 파기하고 옆에 칸으로 옮겼대요.
지하는 여전히 공실이고 1층은 인테리어만 2억을 들였는데 2억 다 날리고 나간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갑자기 다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자꾸 다 말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자할 것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귀가 얇고 욕심은 있고 마음은 급하고 실력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막 옆에서 그냥 좋아 이렇게만 하면 홀딱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 특히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초보자고 귀가 얇고 좀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귀가 얇다. 나는 귀가 얇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인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럼 그걸 일단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귀가 얇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대상을 한다고 해도 신기한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신기한 거 하지 말고요. 평범한 거 하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평범한 거 하겠다. 주식, 장외 주식, 무슨 파생 상품, 뭐 공모주, 심지어 공모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딩 받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주식 하고 싶으면 그냥 아주 평범하고 대중적인 거, 삼성전자 그냥 하세요. 그거 하나만 그냥.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만 계속 유지만 해도 여러분 훨씬 미래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무슨 뭐 금, 뭐 무슨 은이 뜬다더라,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골드바 싸게 판다는데 할까요?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평범한 거, 무난한 거 하세요. 제발. 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부동산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내가 귀 얇다. 지금 너무 부동산가가 올라간 것 같고 나는 정말 극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 버리시고요. 부동산 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귀가 얇으신 분들에게 주는 아주 꿀팁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째, 아파트만 하세요. 절대 누가 뭐라고 꼬시든 말든 무슨 뭐 지분 투자를 한다, 뭐 유치권을 해결한다, 무슨 뭐 땅을 사서 개발을 한다, 뭐 땅을 어떻게 한다, 뭐 일체 뭐 철거되는 걸 뭐 사서 입주권이 나온다, 막 일체 하지 말고 오직 하나, 아파트만 하세요. 아파트만 하시고 두 번째, 아파트 대단지만 하세요.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무조건 대단지만 하세요. 역세권이 아니고요. 물론 역세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굳이 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려면 역세권은 아니어도 돼요. 대단지이기만 해도 돼요. 대단지. 아파트하고 대단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아무리 귀가 얇고 내가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욕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최소한 은행이자보다 나은 성적, 최소한 중간 가는 성적, 뭐 당연히 중간 이상, 다른 모든 투자 대상이랑 합치면 중간 이상 가는 성적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